3장은 우리 집 이야기를 했었는데 3장 우리 집 이야기에서 이제 빠졌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4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4장 슬픈 일몰의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 어때요? 여기 아버지 어떻습니까? 이해 안 되는 측면들이 이게 지금 작가가 불친절해서 그런지 맞아, 가장 독특했어요. 왜 갑자기 쟁반 접시 가져오라고 하니까 고기를 던지는지. 이게 집들이었나요? 손님이 왔을 때인가? 집들인가? 네. 어쨌든 손님이 왔다가 신혼살림 차리고 2달 만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2달 정도 신혼살림을 차린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친구분들 이제 두 팀이죠. 두 팀을 불러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집들이를 했어요. 집들이를 하고 아버님이 이제 술을 좀 많이 약주를 하시고 친구분들이 다 가신 상황에서 어머니가 청소를 하시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접시를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 쟁반에 좀 담아서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이제 폭발을 하죠. 폭발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폭행이 시작되기, 술 먹고 나서 첫 폭행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머니가 그날 바로 외갓집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한 달 있었나?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남편이 계속 사과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접시를 가져오라고, 그것도 쟁반에 담아오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내 몸을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는 것 같았어. 정말이야. 참을 수가 없더라고. 안방 벽들이 나를 가두는 감옥 같았고 달려온 당신은 나를 가두는 간수 같았어. 당신은 몰라. 그 절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거만 가지고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여기서 쓰인 절망, 간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폭력하고 상관없이 내가 할 만큼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무언가 이 일을 처리를 해가서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 시점에 누군가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또 일거리를 줄 때 느끼는 약간의 불편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상황에 약간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폭발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누군가 입장에서는 이것도 못해줘 라고 하는데 이것도가 지금 당장 내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 작은 것까지 이 상황에 해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올 때는 이제 분명히 있어요. 경험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표현이 네네. 접시를 가져오라고, 그것도 쟁반에 담아오라고 말했을 때 이런 표현이 그것도라는 말. 이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인이 남편한테 이걸 시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건지, 가부장적인 느낌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쨌건 세세한 이런 자기 행동까지도 부인이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지. 좀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이것 좀 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스타일인데, 이것 좀 해 라고 하게 되면은 괜히 속상한 마음, 이런 부분들은 좀 있잖아요. 접시 좀 갖다 주세요가 아니고 그것도 쟁반에 받쳐서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다 이거죠.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좀 읽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의문이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해하려고는 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긴 해요. 안 하고 있는 확실히.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도 쭉 이 만난이 아버지네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갔던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이런 고전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집트 왕인가? 여기 이제 로마인가? 어디 이제 함락이 돼가지고 이집트 왕이 이제 잡혔죠.
잡혀가지고 로마가 행진을 하는데 이집트 왕한테 좀 모욕을 주려고 딸을 행진하는 행렬에 딸이 이제 그 시녀처럼 따라오게 하거나.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왕한테 보이게 하는 거죠. 모욕을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왕이 결국은 우는 장면이 뭐냐면은 그런 큰 단계에서는 울지 않고 하인이 뭐 했을 때 그게 울거든요. 이제 탁 터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이거는 뭐 슬픔이 어떻기 때문에 하인이 됐을 때 울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인간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가 되고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난 형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치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왜 이러고 쟁반당했을 때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어떤 인간 간의 바탕으로 한 그 생각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친구는 이렇게 행동하지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인지하는 거가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현대 와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부분은 어떤 뭐 무의식적이고 이런 게 가려져 있고 암흑이고 해서 이런 걸 일일이 이제 세세하게 분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옳고 그르다 차이가 아니라 경향성이.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작가가 이렇게 넣었을 때는 뭔가 아니요. 현대 작법에서도 오히려 이런 자신도 모르는 어떤 부분 이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이 인물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인물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법에서. 그래서 아마 양 기자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직감은 있지만 정확하게 세세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요즘 많은 작법의 경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술 먹고 망나니처럼 이제 구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안진진이라는 그 주인공이 대하는 게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사실 아빠가 엄마를 때려. 그러니까 이게 싫어 아빠를 싫어 이게 아니라 아빠에 대해서는 아빠의 망나니 짓에는 일종의 품위가 있다라는 말을 쓰면서 품이 있는 품위 있는 망나니 짓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 대화를 통해서도 엄마가 당신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얼굴색이 환해지면서 그래 나는 나쁘지 않게 살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또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해 나가는데 안진진이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이제 부정적이지만은 않죠 사실. 그렇죠. 그 나오는 장면 중에 보면 뭐 부드러운 거 하면은 금방 사납고 따뜻한 거 하면 당장 차갑고 웃고 있는 거 하면 순간적으로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는 아빠다.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다. 가엾다가 야수가 되고 무섭고도 그립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역시도 아까 이제 계속 말씀 나왔던 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진진이 아빠를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가가 그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이 책 제목이 모순이고 이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모순들이 섞여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 아버지 삶을 보여준 게 아닌가. 네네. 그리고 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안진진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나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는 거야.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알겠니? 이것도 나중에 그 안진진이 인생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이 김장우랑 나영규랑 둘 중에 누군가를 택해야 될 때 결정할 수 있는 뭐 심리적인 배경. 나중에 안진진이 엄마랑 비슷한 삶을 살려고 하나요? 아니면 이모랑 비슷한 삶을 살려고 하나요? 이모? 그렇죠. 이모의 삶을 선택한 거죠. 네, 마지막에는. 이모와 이제 결말까지 같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보이는 건 이제 이모의 삶에 대한 부분을 선택한 근데 현재 비슷하면은 이제 이모처럼 비슷하게 살 것 같지만 안진진이라는 인물이 이런 이제 전체적인 통해서 주체성과 이런 걸 가지고 가면은 나영규랑 결혼을 하더라도 이모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안진진이 그렇게 뭐 주체적인 인물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어쨌든 안진진이 아빠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는 논리적 해석으로서 접근하기에는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냥 이 사람의 경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순된 사항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계 자체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경향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제 큰 것 같아요. 경험에 우러나와.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건 여기서 안진진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예를 들면 뭐 호, 불호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호 쪽에 가깝죠. 그렇죠. 호에 지금은. 가깝죠. 네. 그래서 안진진을 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특히 가족에 얽혀서는 이런 거 되게 많지. 모든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왠지 어떤 애가 더 끌리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행동이 참 좀 폭력적인 아버지지만 왠지 끌려. 왠지 아버지의 행동 이해해주고 싶고 이게 그 막 가족 간에는 이런 모순적인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모순적인 감정과 행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밑바닥에 막 비엉켜 있는 게 많아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작가가 이런 거를 잘 버무렸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5장은 희미한 사랑의 그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주된 토픽은 그 안진진이 좋아하는 김장우와의 이제 사랑, 이제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좀 이렇게 기억이 남는 거 한두 개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김장우하고의 어떤 이제 감정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왜 김장우를 좋아하나 이런 포인트들. 피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해하려고 말로 경향성을 받아들이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피이기 때문에 둘이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네. 김장호가 그 외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뭐 그 순간부터 이미 호감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호가 잘생겼어. 그랬나 보네요.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할게요. 김장우라는 인물은 남자가 보기에 좀 매력적인가요? 나는 괜찮아. 그 안진진이 네.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아버지의 그 낭만적인 면 이렇게 뭐 손 맞추고 나중에 다시 맞춰보자 뭐 이런 장면이 그런 것들이 좀 그 어떻게 보면 안진진의 DNA에 더 맞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면은 이 김장우가 그런 측면에서는 더 맞을 수도 있었겠다. 맞아. 여기 낭만성이라는 표현이 낭만성. 여기 꽤 그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이모도 되게 낭만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모부를 만나가지고 완전
성에 갇혔다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 김장우도 굉장히 낭만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낭만적이라는 표현이 되게 옛날 표현처럼 들리고 옛날 가치처럼 들리고 그래서 이 책이 나는 되게 옛날 책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낭만성을 따지는 건데 이 낭만성이 여기 또 예술가 기질처럼 이꼴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읽어서 공통적으로 얘기했지만 MBTI에서 P다, 그 P다. 그 나는 이게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나영글은 김장우 성격을 그릴 때 뭐 되게 독특하거나 아니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어떤 성격을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려도 아 그런 사람 있어 맞아. 아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있어 이렇게 해서 뚜렷한 대조가 되는 그림을 잘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했다고 평도 맞았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라는 성격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 이 사람 P야. 이 사람 J야. 그래서 지금 와서 양 기자 작가가 절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P 그린 거고 이건 그냥 그 J야. 지금 와서 너무 평범해진 성격 특질이다. 그만큼 사회가 사람의 그 네. 유형을 분석하는데 네. 수준이 올라갔다. 네, 그게 MBTI 역할이 꽤 많이 했다. 근데 나는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떤 유튜버가 자기가 히피라고 얘기하면서 히피들이 잘 모여있는 동남아시아 어디에 가가지고 그 히피들 동네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얼핏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극피들의 동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옛날에 우리가 히피들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MBTI 용어를 하면 진짜 극피들이구나. 매여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짜여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되는 대로 이제 뭐 마음 가는 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히피라고 했던 게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어떤 부류라고 생각했는데 MBTI 분류를 보니까 아 이게 극피구나. 그럼 저도 P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아닌가요? 아 몰라요. 모르겠어요. 약간 크게 경향이 크지 차이가 나진 않은 것 같아요. 유연한 느낌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계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 가장으로서의 어. 그 같은 순간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스케줄과 그러니까 여기서 안진진이 도대체 엄마의 그 활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진욱이한테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 진욱이가 도대체 무슨 활력을 저렇게 가장으로서의 그런 건가? 엄청 열심히 음.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게 크다고 봐. 그래. 그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남자들도 그러잖아. 운다고 하잖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걸 들으면서 DNA의 어떤 그 구성의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약간 얘기를 더 진행하는 걸 약간 곤란해하는 거. 아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는 전혀 어떤 이제 그 느낌이 없었어요. 놀랐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놀랍다. 근데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왜 울었어요. 안에서 이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네. 근데 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한 10명, 11명 낳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울음의 했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겠는데 뭘까?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아이 자체에 대한 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 내가 지금까지 애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안 살았냐라고 한다면은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애한테 느끼는 감정은 좀 경이롭다 이거가 하나였었고 또 되게 사랑스럽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또 어떻게 나올까 막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이 조금 더 커져간다라는 거에 대한 기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이었었고. 여기 이 책과 연관지어서 얘기하자면 엄청 이 어머니의 삶이 책임이 막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일이 막 일이 막 닥치고 하면 그거를 또 해결하려고 해서 막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나는 이 책임감은 엄청 와닿는데 이게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런 건가요? 아 그런 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엄마가 콧노래까지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 네. 그게 이해가 가요? 예 맞아요. 난 이해가 전혀 안 네.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쉰다라고 해서 쉬고 싶은 상은 아니죠. 그러면 더 힘을 내는 그런 어떤 하나의 나한테 주는 잘하고 있어 뭐 이런 느낌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네. 불행하나 활기라는 엄마의 삶이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한 3달 중에 하루 정도는 집에서 그냥 비도 오는데 띵까띵까하면서 만화책 보면서 음악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하죠. 근데 그걸 3달 90일 내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하루 정도는 그런 생각하고 나머지 89일은 자 오늘 또 잘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으로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만족감은 아니고 스트레스를 없이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없이 해야 되니까 이게 나는 이 엄마의 그런 삶 불행하지만 뭐 이런 뭐 활기를 같다 이게 그냥 작가가 이런 독특한 인물을 그리는 건 줄 알았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리얼한 실제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네 그래서 이 진짜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없는 즐거움을 억지로 찾아요.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즐거움인데 내가 막 그걸 막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좋아 되게 즐겁네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죠. 나는 예를 들면 그날 기분이 좀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렇다. 그럼 그날 그대로 그냥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그런 느낌.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쉬어도 되는데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녹화를 하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서 많은 구독자분들도 보면 좋겠지만 진욱이 같은 경우 진욱이 딸 가족이 같이 보면은 우리 아빠가 저랬구나. 그렇게 보면서 이제 막 비웃죠. 뭐 하는 짓이야 막 하면서 비웃죠. 아빠의 사기를 올려줘. 이게 이제 그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은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막 멸시와 조롱과 이런 게 이제 좀더 기본적인 좀 더 처리되면. 근데 확실히 해야 되는 일이면은 없는 그 즐거움이라는 걸 포장도 하고 또 나한테 이제 억지로 주지시키면서 움직이게끔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휘파람 불고 막 이런 것도 그런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죠. 나는 그런 의미에서보다는 이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편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애들도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점점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해결해 나가면서 삶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형 그런데 그런 거 그러지 있어요. 않았을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만 해결하는 거지 다른 무언가에 대한 자신감이 막 샘솟지는 않아요. 또 새로운 걸 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불안한 거고 거기에 대한 고민거리가 계속 있는 거지. 나는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한 삶까지는 아니어도 그쵸. 대단하다는 게 내가 아니라 충분히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 내 새끼들 거느리고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비슷한 것 같은데 얘기가. 네. 좋습니다. 그래서 김장호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낭만성에 대한 부분들을 김장호에 듬뿍 집어넣었다.
김정호의 사랑의 관계에서 상당히 진도가 나갔죠. 마지막에 안진진이 김정호에게 키스를 하죠. 그쵸. 예, 먼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게 있었죠. 상당히 증거가 나왔다는 게 나는 너무 기대를 하는 거야. 예. 아니 상당한 그 변화가 있었다. 이 김정호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방법도 오히려 안진진이 더 적극적인 여성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했죠. 행동을 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그 5장의 내용들에서 뭐 여행도 가고 이제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하는 이야기들이죠.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6장 오래전 그 10분의 의미라는 굉장히 좀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이야기지?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모집하고 이제 비교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이 언급이 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10분은 뭐죠? 10분 일찍 하는 엄마가 이모보다 10분 일찍 태어났다. 그쵸. 친척골 되는 분이 중매를 했는데 사진을 가져와서 중매를 하는데 안진진의 아버지 사진을 먼저 가져왔고 10분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언니한테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운명이 바뀌는데 둘이 그 말다툼하면서 이모가 양보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러죠. 양보? 내가 양보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나 해? 이런 말이 있고 온갖 지긋지긋한 불행은 내게 양보한 대신 알짜만 가득한 행복을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엄마가 생각한다는 거죠.